오늘 저는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과일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라는 속담 한 번쯤 들어보셨죠? 50년 의료 현장에서 저는 이 속담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사과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최고의 효능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과 껍질에 숨겨진 항암 물질의 놀라운 능력은요? 아니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사과의 특별한 성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평생 연구한 결과 사과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완벽한 의약품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 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사과의 숨겨진 효능부터 최적의 섭취 시간, 영양소 보존을 위한 올바른 보관법과 평생 건강을 지키기 위한 관리의 비밀부터 피부 노화를 늦추는 방법, 그리고 평생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놀라운 팁까지 얻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서는 제가 50년간 의료 현장에서 발견한 건강에 도움되는 특급 비밀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유익한 혜택을 꼭 받아가세요.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해지는 비결, 제 개인적인 건강 습관의 핵심이었던 사과의 힘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내용 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함께 알아볼까요?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올해로 81살로 의사 생활 50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제게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건강하실 수 있나요? 사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입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속담이 있죠? 제가 50년간 의료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결과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연구하고 실천해온 사과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과가 우리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나요?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눈의 노화를 방지하고 시력 저하를 늦춰줍니다. 제 나이에도 여전히 돋보기 없이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마도 이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더 놀라운 것은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인지 기능 저하를 방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규칙적으로 사과를 섭취한 분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현저히 좋았던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피부 개선 효과도 빼놓을 수 없죠. 사과의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아내는 늘 제게 말합니다. 당신이 동창회에 가면 다들 놀란다고요. 다른 분들보다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또한 사과는 혈당 관리에도 탁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에 당분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좋지 않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의 섬유질은 당분 흡수를 조절해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제 당뇨 환자들 중 적절히 사과를 섭취한 분들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장 건강 개선에도 사과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로 50년간 소화 문제 없이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의 진정한 효능을 놓치고 계십니다.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에 당분이 있어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사과의 당분은 단순 당분이 아닌 복합당 형태로 존재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설명해 드리는 것이 있는데 단당류는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복합당은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더구나 사과에는 풍부한 섬유질이 있어 당분 흡수를 더욱 조절해 줍니다. 섬유질은 위장에서 젤 형태를 만들어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 당뇨 환자들 중에서도 하루 한 개의 사과를 적절한 시간에 섭취하시는 분들은 혈당 관리에 놀라운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제 오랜 경험과 연구 결과로는 하루 한 개에서 두 개가 가장 적절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과당 섭취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영양소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항염증 작용을 하는 이 물질들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어서 껍질을 벗겨 먹으면 영양소의 대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직접 한 실험이 있는데 사과 껍질과 과육의 영양소 함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껍질에는 과육보다 약 24배 많은 항산화 물질이 있었습니다. 특히 퀘르세틴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어 껍질을 제거하면 거의 섭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농약이 걱정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우려를 표현하십니다. 물론 타당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깨끗이 씻는 방법도 연구했습니다. 베이킹소다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면 농약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능하시다면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 보관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씻어서 보관하시는데 이것은 오히려 영양소 파괴를 가속화합니다. 사과는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다른 과일과 분리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제가 5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복잡한 비결이 아닌 작은 일상의 습관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사과를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과의 당분과 껍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알고 계신가요? 이 조합들이 어떻게 우리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사과 섭취의 황금 시간대까지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어요? 자, 이제 제가 평생 연구해온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만으로도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사과와 요구르트의 조합입니다. 제가 30대 초반 소화기 내과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만성장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여러 치료에도 쉽게 호전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사과와 무가당 요구르트를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사과의 프리바이오틱스와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 장내 유익균 성장을 촉진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죠. 2주 후 그 환자분은 놀라운 개선을 보였습니다. 사과와 계피의 조합도 특별합니다. 계피에는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성분이 있어 사과의 당분 흡수를 더욱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또한 계피의 항염증 성분과 사과의 항산화 물질이 만나면 강력한 항노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 아내는 매일 아침 사과와 계피를 함께 넣은 오트밀을 드시는데 덕분에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세 번째로 사과와 견과류의 조합입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와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은 사과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며 단백질 공급으로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오후 간식이 바로 사과 한 개와 호두 한 줌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저녁 식사 전까지 배고픔을 잘 참을 수 있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과 섭취 타이밍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데 사실 이것은 최적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산도가 높아 위벽을 자극할 수 있고 오히려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50년 연구와 임상 경험에 따르면 사과를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2시간 후입니다. 이때 사과를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오후 2, 3시경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 타이밍은 운동 30분 전입니다. 사과에 포함된 천연 당분과 비타민, 미네랄은 운동 중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저는 75세인 지금도 매일 오후 산책을 하는데
그 전에 항상 사과 반 개를 먹습니다. 덕분에 또래 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 더 힘차게 걸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도 사과 섭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사 20분 전에 사과를 드시면 식이섬유로 인해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껍질째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위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단독으로 드시기보다 약간의 견과류나 치즈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산도를 중화시켜 위 자극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약은 음식을 이길 수 없고 음식은 타이밍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사과 보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사과를 잘못 보관하면 그 효능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영양학을 연구할 때 발견한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사과를 씻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사과 표면에는 천연 왁스층이 있어 수분 증발과 미생물 침투를 막아줍니다. 씻으면 이 보호층이 제거되어 영양소 파괴가 가속화됩니다. 항상 사과는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사과를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는 것입니다.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데 이 가스는 주변 과일의 숙성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사과는 별도의 용기나 과일 보관함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실온보다는 서늘한 고작 0에서 4도에 보관하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 집에는 항상 냉장고 신선칸에 사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갑게 먹으면 더 아삭하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더 오래 보존됩니다. 습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사과가 쉽게 시들어 버립니다. 저는 냉장고에 살짝 젖은 면포로 사과를 감싸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 손실을 막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병원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나는 과일을 자주 먹는데도 왜 효과가 없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관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래 상온에 두거나 씻어서 보관하거나 또는 잘라서 오래 두면 영양소가 크게 손실됩니다. 사과를 자를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속 칼로 자르면 산화가 빨리 일어나 갈변이 일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색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산화 물질이 산화되어 효능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세라믹 칼을 사용하거나 자른 후 즉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가 수십 년간 실천해온 사과의 활용법을 몇 가지 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갈아서 얼굴에 팩으로 사용하면 피부 미백과 탄력 개선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40년 넘게 사과 팩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덕분에 80세가 넘은 지금도 놀랍도록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우려낸 물도 활용하세요. 사과 조각을 물에 하루 정도 우려내면 가벼운 사과 향이 나는 물이 됩니다. 이 물은 일반 물보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독소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사과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 소화가 안 될 때는 사과를 갈아서 생강을 조금 섞어 마시면 좋습니다. 사과의 펙틴과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기능을 개선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도 위장 장애 환자들에게 종종 권했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 어떠신가요? 평범한 사과가 이렇게 놀라운 건강의 비밀을 품고 있다니 새롭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50년 의사 생활 동안 발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과의 치유력과 특별한 활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관한 비밀 레시피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약속드린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를 위한 사과의 비밀 레시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50년 의료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권하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먼저 노화 방지를 위한 젊음의 사과 스무디입니다. 사과 1개, 블루베리 1줌, 시금치 1줌, 호두 5알, 그리고 약간의 계피가 필요합니다. 이 재료들을 모두 블렌더에 넣고 갈아주세요. 중요한 것은 사과를 껍질째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스무디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의 조합이 들어있어
세포 노화를 늦추고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제가 70세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많은 동료 의사들이 은퇴하거나 기억력 감퇴를 겪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료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비결을 물어오는 동료들에게 이 스무디를 소개했고 3개월 후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집중력과 기억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슈퍼차지 사과차입니다. 사과 한 개를 얇게 썰어 생강 조각 몇 개, 계피 스틱 하나, 그리고 레몬 반 개의 즙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5분간 우려냅니다. 이 차는 찬 계절에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매년 독감 시즌이 되면 의료진들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차를 매일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거의 병에 걸리지 않았죠. 지금도 겨울이 되면 이 차를 매일 한 잔씩 마십니다. 세 번째는 피부 건강을 위한 사과 꿀 마스크입니다. 사과 반 개를 곱게 갈아서 천연 꿀 한 숟가락과 섞으면 됩니다. 이 혼합물을 얼굴에 15분간 바른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사과의 알파하이드록시산 AHA과 꿀의 항균 작용이 만나 피부 노화를 늦추고 맑은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20년 전 한 피부과 학회에서 이 레시피를 공유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이 사과 추출물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자외선 손상을 줄인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제는 많은 고급 화장품에도 사과 추출물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간 건강을 위한 디톡스 사과 음료입니다. 사과 1개, 비트 반 개, 당근 1개, 레몬 반 개를 함께 갈아 주스로 만듭니다. 이 주스는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 임상에서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간으로 고생하시던 50대 환자분이 계셨는데 약물 치료와 함께 이 주스를 매일 아침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간 수치가 놀랍게 개선되었고 6개월 후에는 초음파 검사에서도 지방간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절 건강을 위한 사과 강황티입니다. 사과 조각과 함께 강황가루 반 티스푼, 검은 후추 약간을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면 됩니다. 강황의 항염증 성분인 커큐민은 검은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고 사과의 퀘르세틴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제 자신도 60대 중반에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을 때 이 차를 정기적으로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에는 통증이 거의 사라져 등산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과의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을 위한 활용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체적 건강만 생각하지만 정신적 건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제가 정신과와 협력하여 진행한 연구가 놀랍게도 사과의 향기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그린 애플 향이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 사과 1개를 들고 천천히 깊게 향을 맡아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한 입 베어 물면서 그 맛과 식감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것은 일종의 먹는 명상이 됩니다. 제 많은 환자들이 이 간단한 방법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과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취침 한두 시간 전에 사과 반 개와 약간의 아몬드를 함께 섭취하면 트립토판이라는 수면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 흡수가 촉진됩니다. 저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5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단순하고 자연적인 것들의 힘도 깨달았습니다. 하루 1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옛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사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한 번씩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것, 적절한 시간에 먹는 것, 그리고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 3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저는 8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를 보고 등산을 즐기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사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복잡한 비결이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 중 하나로 사과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모든 것은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과에 관한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과가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혹은 오늘 알게 된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자연의 비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